무역, 여기가 클로스, 육상무역과 해상무역 클로스이기 때문에 여러 세 개의 문자가 여러 문자가 합성된 게 페니키아 문자라는 걸 제가 그때 발견을 해요. 아마 이거 지금 현재 언어학자도 이거 발견 못했을 거예요. 페니키아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페니키아 문자는 나중에 이게 좀 늦게 만드는데, 이게 얘네들이 왜 이걸 하냐면, 나중에 무역상을 하다 보면 기록을 해야 돼요. 장부 같은 걸 하려면. 예전에는 이제 무역이 잘 발달 안 했을 때는 숫자 같은 건 있었어. 뭐 무슨 그림으로 해가지고 숫자 같은 걸 하다가 나중에 이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림과 숫자로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서 문자가 필요해가지고 얘네들이 문자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에 있는 무역상들이 다 페니키아에 와 있는 거야. 고려 사람들도 고려 사람이 하여튼 옛날 한반도 사람들도 페니키아와 있고, 일본 사람들도 페니키아와 있고, 중국 사람들도 페니키아와 있고, 인도 사람도 페니키아와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페니키아와 있고, 여기 지중해 문화권에 있는 모든 나라, 여기 그리스나 뭐 여기 있는 사람도 페니키아 와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렇게 문자를 갖다가 얘네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니까 뭔가 좀 문명국가라서 뭐 이렇게 좀 이게 해야겠다. 그래 여러 문자를 갖다가 조합해서 만든 게 페니키아 문자. 옛날 고대 페니키아 문자 보면 이집트 문자하고 이집트 문자하고 거기 샹크리스트하고 위구르 문자가 다 이게 섞여 있어요. 모양이. 잘 보시면. 그러면, 어딘지 알겠죠? 뭐야, 샹크리스는 뭐 인도 쪽이고, 이구르는 지금 중국 쪽인데, 아니잖아요, 한반도. 샹크리스트도 그렇고, 이 문자가, 이것도 나라 말싸움이고 똑같은데, 근본적인까지 이제 제가 파고 들어갈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자가 기초가 어디서 보고했냐면, 이게 좀 저건데, 예전에 가림토 문자에서 파생이 된 문자들이에요. 위구르 문자는 틀리구나. 위구르 문자들은 옛날 실 모양을 주술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거고, 위구르 문자는 좀 약간 틀리고, 위구르 문자도 그거구나. 옛날에 보면 이게 실로 하는 이게 문자화 한 것도 그것도 옛날에 이게 이쪽에서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단군 신화에 환웅이 내려올 때 문자도 같이 내려와요. 그때 문자도 같이 가지고 내려오는데, 문자 문화도 그때 가지고 내려온 문자가 가림토 문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가림토 문자가 중간에 없어요. 이제 천신들이 없앴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왜? 너무 좋은 문자가 있으면 문명이 이게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대로 갑자기 이게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자를 없애요. 너무 문자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가림토 문자에 대해서. 이게 잘 보시면 가림토 문자를, 원리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문자들이 다, 이 알파벳까지도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여기서 설명하면 힘드니까, 예전에 아주 고대도 선사시대 때 한웅이 내려올 때 농사 문화하고 이런 것만 내려온 게 아니라 문자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게 전 인류가 쓰던 문자가 그대로 보존이 됐거나. 그게 가림토 문자예요. 나중에 가림토 문자를 이게 해가지고 간데, 이 가림토 문자가 좀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현대인들은 원체 왜 이게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쉽게 이해를 하는데, 예전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가림토 문자를 갖다가 이게 자기네 나라에서 문자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갖다가 약간 상형 문자, 예전에는 상형 문자 그림이 먼저 있었어요. 그림이란 게. 뭐 물고기 그림 해가지고 이거 몇 개 해가지고 이런 때가 있었어. 근데 문자 그림 문자라고 하죠. 상형 문자라고 하죠. 이럴 때가 있었어. 그럼 이게 상형 문자가 다들 익숙해. 그림인가. 이게 상형 문자와 가림토 문자를 갖다가 이게 합성이 된 게 샹크리스트예요. 샹크리스트가 검당이 오래됐다. 샹크리스트어가 옛날 고대 샹크리스트를 보면 가림토 문자의 그 원리에서 따온 게 그게 다 나와요. 그게. 근데 이게 샹크리스트 설명하려면, 이거 내가 이게 변태라는 소리를 샹크리스트어를 이게 고대 문자를 보잖아요. 이게 성기를 갖다가 여자의 성기와 남자의 성기를 상형화 해가지고 만든 게 샹크리스트예요.
이제 나중에 그게 다 없어졌는데 그게 이제 잔재가 또 남아있어요.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내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괜히 잘못 썼다가 저 인도 쪽이나 샹크리스터 이쪽 사람들한테 욕을 내가 걸당하게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저기 뭐냐 가림토 문자의 그 원리를 알고 가져왔는데 거기서 이제 써먹으려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 저기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가 기존의 이 양반들이 다들 똑같대. 그림 문자를 썼어.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문자를 쓰고 있었어.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해야 이렇게 설명돼. 그래가지고 가림토 문자의 그 원리를 갖다가 그림 문자화 한 게 샹크스터예요. 이제 나중에 샹크리스터를 제가 깊게 연구를 안 해서 딱 이걸 찾는데 몇 가지 이제 이게 지금 내려오는 단어들 보면 이게 나와요. 샹크리스터 언어는 남자와 성기와 여자의 성기를 모양으로 해가지고 만든 문자예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했는데 어떤 제 학자가 제 그거 하더라고. 근데 이게 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샹크리스터의 아라는 문자, 이렇게 있어요. 아가 이게 뭐냐, 감탄사 할 때, 할 때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샹크스터의 그 형상을 보면 여자의 둔부가 이게 여자의 성기를 해요. 여자의 그 성기 모양의 둔부에다가 남자가 성기로 집어넣는 형상이에요. 아가. 예. 이거 나중에 한번 강의를 제가 지대로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게 샹크스테, 이게 옛날 문자를 보면, 아라는 말씀, 아가 감탄사예요. 아가 이제 어떤 형상이냐면, 우리가 이게 저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뭐 이게 성과 이게 남자 성기고 여자 성기야. 남자 성기를 이렇게 넣을 때 하면 어떤가요? 감탄사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씨,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나오잖아요. 거기 샹크스 때 아라는 문자를 보면 여자의 엉덩이의 모양을 성기의 모양을 엉덩이 모양으로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거기다가 남자가 서 있고 남자 성기가 거기다가 이게 넣는 여자의 그 성기에다가 이게 남자의 여자의 성기에다가 남자의 성기를 삽입하는 형상이에요. 이게 아예요. 샹크리스타 아자 모양을 보시면 이게 잘 보시면 이게 보일 거예요. 그거 말고도 몇 개 있는데 다 까먹었어. 한참 연구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 연구 안 하면 다 까먹어. 이게요. 샹크리스타어가 이게 보면 대부분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남자와 여자의 그 성기의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 설명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 음성을 갖다가 그거 갖다가 형상화한 상형 문자예요. 일종의 음성 상형 문자. 약간 이두 문자 개념하고 좀 비슷해요. 자, 이두 문자 이제 설명드 이두 문자가 샹크리스터 언어에서 기본적인 그 개념을 따가지고 만든 게 이두 문자예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두 문자도 따로 설명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이두 문자,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전생에 설총이거든. 설총이 이두 문자를 만들었죠, 신라에. 원효대사 아들인 설총이 이두 문자를 만들죠. 저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 누구보다도 이두 문자의 원리는 제가 잘 알아요. 설총이 뭘 보고 하냐면, 설총이 이게 샹크리스터들 공부를 해. 이제 이런 아버지가 원효대사잖아.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불교를 갖다가 쉽게 막 기독교, 크리스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성경을 읽으려면 히브리어를 갖다가 이걸 직접 해야 원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어로 보려면 히브리어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걸 읽어야 돼, 성경은. 그럼 뭐 불교는 어떻게냐? 불교는 어떤 문자로 기록이 됐나요? 시타르타의 말씀이 샹크리스터로 기록이 됐죠. 그래서 샹크리스터를 직접 언어를 펴서 샹크리스터 그 법문을 직접 봐야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유대사다 보니까 설종도 같이 샹크리스터를 그 당시에는 범어라고 하죠. 범어를 같이 이제 공부를 해. 그래서 범어의 그 원리를 갖다 그대로 적용한 게 이제 그때는 이제 한문을 썼었죠. 이제 신라에서 한문을 썼었죠. 한문을 갖다가 쉽게 음성 문자로 만든 게 이두 문자예요. 샹크리스터에서 가져온 게 이두 문자예요. 예전에도 나라말싸미 이걸 적었다면 좋은데
야, 이거 적었네. 그 결론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런 단어, 이런 문자가 다 여기가 다 뿌리가 여기에요. 한반도예요. 그 당시에 몇 가지의 문제, 그 당시에 이게 문자가 없을 때는 그림 가지고 해요. 옛날 선사시 때는 뭐 고래 같은 거 사냥하고, 물고기 사냥하고, 뭐 사슴 사냥하고 이런 거 있잖아. 다들 있잖아. 그게 문자였어요, 예전에는. 그 자체가. 그림이 문자였어요. 책에 하나 문자책이 없었어요.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인류의 문자가 생겨요. 그 문자적 개념을 다 어디서 가냐? 이제 여기 한반도로 와서 수행을 받으면서 예전에 가림토 문자도 배워요. 그래서 그 가림토 문자를 갖다 자기네 나라 가서 자기네 나라의 문화에 맞게끔 문자를 진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보통 왕족들이 와. 왕족이나 귀족들이. 그럼 걔네들이 자기네 나라 가지고 우리도 문자가 있는데 그 가림토 문자를 그대로 이렇게 전파하려니까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쉽게 자기네 나라의 문화화에게 딱 접목을 시킨 게 다 지금 현대의 그 문자예요. 그 대표적인 게 샹크리스, 최고 모든 문자의 근원이 되는 게 샹크리스어잖아요. 샹크리스 언어의 근원이 가림토 문자예요. 이제 샹크리스 언어를 내가 나중에 강의를 할 건데, 샹크리스 언어 그냥 의성어예요. 그냥 소리 문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도. 그게 어디서 나냐? 가림토 문자에서 나온 거예요. 가림토 문자 뭐냐? 나중에 환웅이 내려올 때 다 그때 가르친 게 가림토 문자예요. 이제 어느 순간에 없어졌지만. 모든 알파벳이나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문자의 뿌리가 어디냐? 다 가림토 문자예요. 한 몇 가지가 있어요. 뿌리가. 가림토 문자. 그 실 문자가 있어요. 실을 갖다가 이렇게 쭉 하면 실을 갖다가 이렇게 매듭을 쳐가지고 그 모양을 해서 문자가 하는 게 있어요. 이게